선쌤에게 물어보셈. 천종현 수학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어제 투표 때문에 하루 변경하긴 했지만 여기 항상 같은 시간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계정 중에 질문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계정이 있네요. 항상 들어오셔서 봐주시고 질문도 자주 해주시는 계정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상담도 시작해 볼까요? 사전 질문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세 1월생 남자아이예요. 한글은 아직 못 읽어요. 유자수 재미있게 모두 다 끝냈고 CMS 1031 퀴즈 1% 심화 단계는 어려워하긴 하는데 무난하게 풀었어요. 유자수 할 때는 몰랐는데 유자수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유자수 할 땐 몰랐는데 6살이 되면서 부쩍 모르는 걸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산 파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뭐 두 자리도 하고 두 자리도 이제 근데 체계적으로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있어 하니까 아이가 손가락도 쓰고 암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어머니께서 틀리면 개념을 아는지 물어봐 주시고 하면서 확인도 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띄어세기랑 시계보기를 하면서 곱셈도 조금씩 하고 분수도 궁금해하고 도형은 점점 어려워하고 안 좋아하네요 하셨어요. 쌓기나무의 개수, 도형 돌리기 문제류는 일단 나오면 하기 싫어해서 제가 문제집 보고 가끔 교구로 노는 척 물어보는 정도로 집 공부하고 있어요. 고민은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한글을 몰라서 엄마가 다 읽어주다 보니 결국 힌트를 주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산 쪽도 큰 수를 더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손가락을 쓰는 걸 보면 기초 다지기를 원리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가 좀 지겨워하고 큰 수 문제를 하고 싶어하고 욕심이 많아요. 곱셈도 하고 싶어하고 서브로 할 만한 연산 추천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먼저 사고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도형 쪽을 점점 어려워하고 안 좋아하네요 하셨어요. 도형에 고민이 되면 플라토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플라토가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쌓기나무나 돌리기 이런 쪽도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다만 그런 플라토라 하더라도 플라토도 도형 돌리기는 모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쌓기나무의 개수와 도형 돌리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일단 쌓기나무의 개수 같은 도형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저는 6살이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교육 전문가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6살이니까 도형 감각을 감각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교구를 많이 사용하는 수학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들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기도 하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찬성하는 부분은 도형 돌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찬성하는 부분은 6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다. 자, 맞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도형 돌리기를 어려워해요. 그럼 6살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많이 만져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만져보고 확인하고 하는 건 딱 만져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 개념에 관해서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져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쌓기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이렇게 쌓기나무가 있다고 해보죠. 이건 너무 간단해서 그냥 세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졌을 때, 제가 복잡한 그림을 지금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복잡해졌을 때 또는 보이지 않는 걸 쌓으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쌓기나무를 셀 때 어떤 세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직관적인 접근은 층별로 많이 세려고 해요. 층별로. 그래서 여기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세거든요. 이렇게 세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간단한 그림에서는 그래요. 근데 조금 복잡해서 아이가 헷갈려하는 모양이나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층별로 세는 것보다 위에서 세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세는 것보다 위에서 세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기에 2층 쌓여 있고 여기에 1층 쌓여 있고 여기에 1층 쌓여 있고 여기에도 1층 쌓여 있어. 요렇게 푸는 게 훨씬 편리하고 실수가 적어요.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보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요 윗면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윗면을 구분해서 윗면에 얘는 2층짜리, 얘는 1층짜리, 얘도 1층짜리, 얘도 1층짜리. 일단 제일 윗면을 구분하고 그 제일 윗면이 몇 층으로 쌓여 있는 제일 위의 칸인지 2개 쌓여 있는 2, 1개 쌓여 있는 1, 1개 쌓여 있는 1, 1개 쌓여 있는 1 해서 1, 1, 1, 2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편하게 세워요.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할 때도 위에 안 보이는 거 몇 개 있고 여기에서 몇 개 있고 여기에서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도형도 어려워하는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도형 돌리기. 자, 도형 돌리기에 관해서 4학년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6살, 7살 수준에서의 도형 돌리기와 조금 전에 이제 4학년 아이도 어려워한다고 하셔서 4학년 수준에서의 도형 돌리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도형 돌리기 자체에 대해서. 도형 돌리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도형 돌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돌려서 관찰하게 하세요. 돌려서 관찰하게. 여기에 자, 제가 지금 그렸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어요.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그림을 직각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요만큼 돌리고 요만큼 돌리고 좀 두껍게 그릴까요?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잘 보이네요.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그림을 이만큼 돌려라, 이만큼 돌려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죠. 4학년 아이들에게는 뭐 90도로, 270도로, 180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 아이들에게 공간 감각을 키운다고, 공간 지각력을 키운다고 머리로 생각해 하시지 마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돌려보고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돌려보고 이제 어떻게 관찰하느냐. 자, 돌려보고 났더니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이 왼쪽을 향하네 라고 관찰해서 관찰한 특징을 아이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걸 돌아와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예요. 이렇게 내가 관찰한 걸 그리게 하는 거예요. 얘를 돌려놓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돌려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뾰족한 게 왼쪽을 향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림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그림이 뾰족한 게 왼쪽을 향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관찰하면서 그럼 뭐가 되냐 하면 관찰해서 본 모양을
다시 복귀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자체를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책을 돌려보고 관찰하고 그 그림의 특징, 어느 부분을 특징 지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지 이걸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돌려요. 그리고 관찰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여? 이 모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 볼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책을 똑바로 놓고 아까 그 설명한 그림을 원래 그림을 보면서 그리게 하는 거예요. 요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그림이 복잡하죠. 그림이 복잡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격자가 있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왼쪽으로 90도 돌렸어. 그러면 이 그림은 90도 돌려서 관찰하고도 정확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이거를 관찰해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되게 논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변에다 번호를 붙여요. 1번 변, 2번 변, 3번, 4번. 자,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90도 돌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요. 그러면 답지에 어떻게 하냐면 답을 적을 때 모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번호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1번이 여기 와 있고 2번, 이거는 책을 돌려서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찾아서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1번 변에서 3번 쪽 한 칸 떨어진 곳, 1번 변에서 3번 쪽, 잠깐만요. 1, 2, 이쪽에 제가 3을 적어놨네요.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네요. 자, 1번 변에서 3번 쪽에 한 칸 떨어진 곳, 3번 쪽에 한 칸 떨어진 곳, 여기에 점이 있었고, 2번 변의 가운데에 점이 있었고, 3번 변에, 이게 칸을 제가 좀 다르게 그렸어요. 어쨌든, 3번 변의 가운데 점이 있었고, 4번인데 3번 쪽에 2개 떨어진 거, 4번인데 3번 쪽에 2칸 떨어진 거, 여기에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사이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2칸, 2번하고 4번 사이에 대각선으로 2칸 해놓고 이 점들을 연결하게 위치로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4학년 가르칠 때는 뭐 이런 정말 돌아간 그림을 어떻게 간결하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우면서 좋아집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림 중에는 이렇게 번호를 써서 하기가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꼭지점에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또는 면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돌리는 거죠. 이걸 돌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각 면이 돌아가서 번호가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관계를 찾아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형이 다 공간지각형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런 면에서는 공간지각형 문제가 맞아요. 돌려놓고 관찰한다. 관찰한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바로 공간지각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릴 때 그걸 잘 기억하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 공간지각력 문제긴 해요. 근데 관찰한다라는 건 결국 기억한다라는 건 결국 아이의 언어로 이 모양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이런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수학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감각 또는 공간지각력을 키우는 과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림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해 보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 도형 돌리기 이런 부분들도 문제들을 하면서 문제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생각하게 해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생각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셔라.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90점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하는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집은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틀린다면 그 틀리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맞는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서브로 할 만한 연산교재를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원리셈은 차근차근 하는 문제집이죠. 예, 차근차근 하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6살 아이인데 사고력 하는 거에서 뭐 하고 있고 한데, 연산에 집중하면서도 연산 큰 수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욕구도 있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아이들 중에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연산 안 하셔도 됩니다. 고시기의 연산은. 한 자리 연산을 잘 하는데 굳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자리 연산을 연습을 해야 되느냐. 물론 원리셈은 단계별로 학습 목표를 달리하고 그런 그 수감각을 키우고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 내용을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너무 지겨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교과샘처럼 학기당 한 권 하는, 또는 학년당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기당이든 학년당이든 좀 얇은 책을 선택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과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단 걸리는 건 6살 아이예요. 6살이라서 지금 큰 수 하고 싶어 하고 곱셈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시킬까 말까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키면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시키면 안 됩니다는 아닌데, 오히려 여기 질문에 있었던 쌓기나무의 개수, 도형 돌리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 어려워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잘 배치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 부분은 한다고 하면 원리셈이 맞긴 한데 큰 거, 그러니까 이제 큰 수나 위학년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 위학년에 대한 관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좀 얇게나마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을 하면서 아이가 호기심 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수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선생님, 음수를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3 빼기 5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3 빼기 5가 되냐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엄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음수를 가르치면 아이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도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가 많은 수학을 공부하고 다루면서 아이가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호기심 가지는 건 그 호기심을 풀어줄 만한 좀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고학년의 아이가 어려워하는 걸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